안녕하세요. 정동섭의 민법 민사특별법 맞서북 이번 강의는 18번째 강의입니다. 무효하고 그 다음에 취소 각각 한 문제씩 배정이 되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무효 일반을 먼저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강의에 때는 유동적 무효라는 거 강의하고 그 다음에 취소 일반하고 추인까지 정리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거의 전체적으로 지금 남아있는 강의 하나, 둘, 셋, 네 개 정도 되면, 세네 개 정도면 민법 총칙은 전체 끝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법 총칙은 20강 정도, 한 20강, 21강 정도 되겠는데, 요 전체가 다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걸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들어주시면 될 건데요. 자, 우리가 보통 무효하고 취소는 상당히 많이 쓰잖아요. 한 문제씩 배정이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효 그러면 아무런 효력이 없다라고 쓰는데요. 그 효력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실까요? 자, 먼저 우리가 보통 무효 그럽니다. 무효는 어떤 거냐? 우리가 마스터북은 40페이지에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보통 무효라고 하는 것은 무효다 그랬습니다. 자, 법률행위 계약이 성립이 됐어요, 안 됐어요? 계약은 성립이 되지만 당시부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처음부터죠?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없는 걸로 발생이 되는 것을 우리가 무효 그러죠. 취소라고 하는 건 뭐죠? 취소. 일단 효력이 있다가 취소권자가 취소를 하면 이게 소급하여 효력이 소멸되는 현상을 우리가 취소 그래요. 근데 무효는 계약은 성립이 됐지만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들을 의미하죠. 그래서 여기 무효 사유를 한번 봐보시면 뭐가 있냐? 자, 이 무효 사유는 그냥 외우지 마세요. 참고사항이기 때문에. 원시적 불능, 반사의 질서, 강행법규, 의사무능력, 불공정, 불법 조건이 붙어 있으면 무효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비진이, 상할수, 통정은 무효인데요. 요 두 개를 합해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요걸 우리가 상대적 무효라 그래요. 그럼 상대적 무효는 어떤 거예요? 그러면 이 무효를 가지고 선이 누구에게? 3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다라고 돼 있어요. 선이 3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강행법규나 반사의 질서는 그 무효를 가지고도 누구에게? 선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선이 3자에게 대항을 못해요. 그래서 선이 3자가 보호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무효에는 원래 확정적 무효가 있고 유동적 무효가 있는데 지금 요 세 가지는 전부 다 확정적 무효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137조, 너무 유명하죠? 일부 무효라는 거. 그래서 일부 무효의 법리에 들어와 있죠. 그럼 일부라는 게 뭐냐면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 계약을 하나 했어요. 계약을 하나 했는데 일부분에 무효 사유가 있고 일부분 유효 사유가 있더라. 그럼 요 계약 전체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묻는 겁니다. 일부가. 그럼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원래는 일부가 무효면 전부를 무효로 합니다. 전부를 무효로 하는데 요게 의무규정이에요. 그래서 당사자 약정으로 원칙을 전부 무효로 하지 않고 일부만 무효로 할 수도 있다는 거.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분할 가능성이 아주 중요해요. 분할 가능성. 분할 가능성이 있고 가정, if라고 하죠. 만약 가정적 의사가 있다면 나머지만 유효로 할 수도 있어요. 나머지만 유효로 할 수도 있다. 일부 무효 법리라 그래요. 단 전제 조건은 분할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분할 가능성이 없다면 전부를 뭐래요? 무효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자, 불법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갑남이 을녀에게 집을 하나 주겠다. 집을 주겠다 그러면 요건 증여계약이잖아요. 그러나 첩계약을 맺는다면 이게 조건이에요. 그러면 첩계약은 불법이잖아요. 그 대가로 집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러면 첩계약만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첩계약뿐만 아니라 증여계약 전체가 무효가 돼요. 왜 그러냐면 전부가 무효다라고 돼 있죠. 이건 분할 가능성이 없어요. 분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전부를 무효로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부 무효인데 일부 무효를 인정하듯이 나중에 가면 일부 취소도 인정을 해요. 일부 취소, 분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제에서
다음에 두 번째는 무효행위 추인인데요. 요 무효행위 추인은 좀 정말 중요해요. 이건요. 추인이라는 게 뭐죠? 추인 그러면 추후에 인정한다. 추후에 무효인 행위를 추후에 인정해서 뭘로 간다는 거예요? 새로운 계약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의미인데요. 만약에 만취자가 의사 무능력 상태죠. 계약을 맺었어요. 근데 그 계약에 집을 팔았더라. 근데 그 만취 상태에서 계약이 이루어졌다면 당연히 무효인 거잖아요. 근데 무효인데 그걸 만약에 계약을 맺었는데 1억짜리가 5억에 이루어진 거야. 5억에. 그럼 당연히 뭐 어마어마하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 원칙은 무효인 행위는 추인하더라도 유효가 되지 않아. 이게 원칙이죠. 그러네. 무효 원인이 소멸했다. 그럼 뭐예요? 술이 깼죠. 만취자에서 술이 깼어. 깨었다. 술이 깼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능력 이렇게 다시 돌아온 거죠. 그러면 무효임을 당사자가 알고 추인하면 이때 새로운 법률행위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래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해도 아무런 효력이 없지만 무효인 법률행위를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계약으로 다룰 수가 있다. 다만 그건 안 돼요. 강행법규 위반하는 거 있죠. 강행법규. 그 다음에 사회질서 위반하는 거. 요 불공정 법률행위는 무효인 경우에는 추인하더라도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아무런 효력이 없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고요. 또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계약이에요. 새로운 계약. 그러면 여기처럼 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유효가 된다. 그러면 안 돼요. 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유효가 된다. 그럼 X가 돼요. 계약을 체결할 때 유효가 된 게 아니라 그때부터 새로 맺은 계약으로 다룰 수 있다. 예, 그렇게 정리하셔야 되고요. 여기다가 하나 더 넣어볼까요? 우리가 여기 한번 정리해 보면 여기다가 하나 해볼까요?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하나 더 해보면 무효행위 추인에서 가장 무효행위 추인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요 의사 무능력자 그 다음에 비진이 상할수죠. 비진 상할수 무효죠. 그 다음에 통정허위 무효죠. 그럼 얘들은 무효란 말이에요. 요게 무효인데 만약에 이걸 뭐 한다면요. 이걸 무효인데 얘들을 추인했어요. 그럼 추인하게 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죠? 새로운 법률행위가 된다. 새로운 법률행위가 된다. 이거잖아요, 지금. 근데 만약에 당사자가 특약으로 우리 소급시키자. 소급을 인정할 수 있냐고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3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소급요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얘와 비교되는 게 뭐가 있냐면 요 무효인 가등기를 유용하기로 했다. 무효인 가등기를 유용하기로 했는데 그럼 그때부터 얘는요. 그때부터 유효가 되는 거고 이걸 특약으로 소급시킬 수 있냐? 이건 안 돼요. 이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게 요거예요. 여기 의사 무능력 비진이 통정은 특약으로 소급요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무효인 가등기를 특약으로 소급시킬 수는 없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가등기 역할 때문에 그러는데 가등기를 소급시켜버리면 등기 순서가 바뀌어버려요. 등기 순서가. 그래서 요건 될 수 있으면 소급요를 시킬 수가 없어요. 시험에서는 요 무효인 가등기하고 요 의사 무능력 통정 요걸 가지고 찾아내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무효행위 전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무효행위 전환은 건 다른 법률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 의사가 있다면 전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문자 A라는 계약이 있는데 이 A 계약은 당연히 무효예요. 근데 이 무효인 것을 스몰 a 계약으로 전환시켜서 이런 식으로 전환시켜서 요 유효인 걸로 사용하자라는 게 전환이에요. 그럼 무효행위 전환은 뭐 가족법도 적용된다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아니고요. 가장 문제가 요거예요. 요거 104조.
백사조가 뭐죠? 백사조가 불공정 법률행위 아니에요? 불공정 법률행위도 무효행위 전환이 인정될 수 있냐? 그걸 물어봐요. 그래서 그 판례가 요 판례예요. 자, 매매계약이 약정된 매매대금 과다라고 돼 있죠. 매매대금 과다. 요거 재개발, 재건축에서 알박기 사건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매매대금 과도로 인하여 불공정 법률에 해당한 경우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138조를 적용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건데 이건 가능해요. 그래서 요 104조가 요 판례입니다. 요거 찾을 때 요걸로 찾으세요. 매매대금이 과다였다. 그게 무효다. 근데 요걸 12억으로 전환시켜서 사용할 수 있느냐? 가능하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무효행위 전환을 따로 시험을 내지는 않고요. 그냥 간단하게 무효행위 전환이 불공정에도 적용될 수 있느냐라고 하면 된다. 아니면 요 포인트 매매대금 과다 요걸로 찾아도 돼요. 매매대금 과다 요걸로 찾아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효에서는 확정적 무효는 세 가지가 있어요. 일부 무효, 무효행위 추인, 그다음에 무효행위 전환 요 세 가지가 있고요. 자, 밑에 내용을 한번 봐볼게요. 일부 무효라고 돼 있죠. 일부가 무효일 때는 요 137조는 의무 규정이에요. 그래서 당사자가 별도로 다른 약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 자, 개별 법령인데요. 이게 약관법이에요, 약관법. 약관 등에 관한 약관법, 약관에 관한 법률은 일부가 무효이더라도 원칙이 전부 무효가 아니에요. 그건 일부가 무효이더라도 일부 무효가 유효예요. 일부가 유효, 일부가 무효가 원칙이라고. 전부 무효가 원칙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 민법 137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약관법은 일부가 무효일 때 전부를 무효로 한다가 아니라 일부가 무효일 때 일부 무효, 일부 유효가 원칙이에요. 전부가 아니라. 그래서 137조가 적용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법률의 내용에 불가분일 경우 일부 무효의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나눌 수 있어야 돼. 분할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 4번, 5번은 큰 의미는 아닌데요. 가족법에도 전환을 인정하고 분류식에서 요식으로 바뀌는 건 인정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요식이 더 큰 개념인데 작은 거가 큰 걸로 갈 수는 없죠. 큰 걸로. 요것은 좀 참조만 해주세요. 요건요. 그 다음에 6번 요거 무효인 계약,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죠. 그죠? 나중에 요거 똑같죠. 요것도 뭐라고 했어요? 알고 추인을 해야 새로운 법률행위가 되는 거지. 일단은 뭡니까? 무효행위를 추인했다고 해서 새로운 법률행위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무효행위 추인은 원칙적으로 소급요가 없다.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무효행위 추인은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묵시적 방법으로도 할 수 있어요. 추인 자체가 단독행위예요.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꼭 당사자가 상대방한테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는 경우에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소급적으로 추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가장 대표적인 게 의사무능력 통정의. 자, 요 9번하고 10번을 두 개 비교해야 되는데요. 자, 아까 원래 통정이나 의사표시 무능력은 추인하더라도 새로운 법률행위인데 당사자가 특약을 하면 뭐가 돼요? 특약을 하면 새로운 법률행위가 될 수 있지만 특약을 해가지고 소급요를 인정할 수 있잖아요. 소급요를. 근데 무효인 가등기는 원래 그때부터 유효가 되지 특약을 한다고 해서 소급요로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게 포인트가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을 했다면 그 가등기는 그때부터 유효가 된다. 옆에다가 만약에 특약으로 소급요가 나올 수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요건 X가 돼요. 특약으로 소급요가 나올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무효인 가등기는 순위예요. 순위와 연관된 부분인데 그 순위가 뒤바뀌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무효인 가등기는 소급요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9번에서 의사 무능력자나 통정허위 표시는 당연히
당사자 특약으로 소급여가 인정될 수 있다는 거. 예, 그런 부분에 차이점이 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거든요. 지금 내가 요건 무효는 일반 무효를 지금 내가 설명한 거예요. 그럼 다음 시간에 유동적 무효를 좀 설명할 거거든요. 그러면 확정적 무효와 유동적 무효 두 개를 합해가지고 한 문제가 나올 수가 있고, 아니면 확정적 무효, 요거요. 일부 무효, 무효행위 추인, 무효행위 전환 있죠? 요것만 가지고도 한 문제를 만들 수가 있다고요. 예, 그래서 이 확정 무효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지금은요. 예, 다음 주에 오시면 제가 다음 시간에 요 확정적 무효 말고 유동적 무효를 한번 더 정리해 드릴 거고요. 그러고 나서 취소, 그 다음에 조건 기한 해가지고 한 3강 정도 더 합히면 전체적으로 민법 총칙은 다 끝나요. 그래서 요것만 한 23강 정도 여러 번 들으시면 충분히 점수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짧게 찍어가는 거니까 이거 뭐 굳이 교재가 없어도 됩니다. 그냥 휴대폰 유튜브 같은 걸로 충분히 들을 수가 있으니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정리가 됩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사력이 합격이다. 내가